어젯밤에도 새벽에 번쩍 눈이 떠져서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깊은 잠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하고 그냥 체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잠은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가장 든든한 보약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불면은 나아지지 않고 속만 불편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의 힘을 제대로 깨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생체 시계와 수면 호르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셨나요? 밤새 뒤척이다 우연히 발견하신 분도, 지인의 추천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읽어보고 답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잠 때문에 고생하는 또 다른 어르신께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오래전 상담했던 분 중에 김영자 71세님이 계십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데 막상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도무지 잠이 들지 않는다는 고민을 오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그네슘을 계속 드셨지만 속이 불편해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고 하셨지요. 약국에서 추천받은 제품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 점점 의욕마저 떨어지셨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자꾸 짜증이 났다는 겁니다. 손자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피곤해서 빨리 돌아가기만 바랐대요. 이렇게 잠 부족이 일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김영자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원래 이런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김영자님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호두를 함께 드시고 나서 마그네슘을 소량으로만 시작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번쩍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고 3주쯤 지나서부터는 새벽까지 깊이 이어지는 잠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한결 가볍고 낮 동안 졸음도 거의 사라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잠이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손자들과 노는 게 다시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힘입니다. 김영자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국 큰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조합과 작은 타이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마그네슘 하나만 먹는다고 잠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그 마그네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오늘부터 잠 관리가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그네슘과 깊은 잠의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마그네슘은 수면 호르몬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마그네슘이라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8주간 5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36분 증가하고 잠드는 시간은 17분 단축되었습니다. 단순히 마그네슘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박성도 68세님은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만 바꿨더니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또는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섭취 2시간 이내에는 절대 복용하지 않는 겁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마그네슘을 드시나요? 혹시 아침에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부족하면 마그네슘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한국영양연구원의 자료에서도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정혜 72세님은 바나나 한 개만 추가해도 잠드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 우유, 호두 등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바나나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트립토판 음식 중 어떤 것이 가장 드시기 편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트립토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비타민 B6이라는 일군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B6은 수면 호르몬 합성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거든요. 일본 노화식품연구센터는 비타민 B6이 부족할 경우 수면 주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혜수 70세님은 비타민 B6 보충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비타민 B6은 견과류, 생선, 달걀로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호두 5알, 고등어 1토막,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지나친 고용량 보충제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타민 B6 음식을 자주 챙겨 드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형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율이 낮은 제형은 불면, 개선보다 설사와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3에서 4%로 매우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오미노 75세님은 산화형에서 글리시네이트형으로 바꾼 후 속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글리시네이트형이나 시트레이트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글리시네이트형 구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약사님께 문의해서 신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시는 마그네슘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품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은 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세요. 한국수면학회 연구에서도 아침 햇빛 노출이 수면 호르몬 분비 리듬을 안정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순자 72세님은 매일 아침 7시 기상만 유지해도 밤잠이 눈에 띄게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만 햇빛을 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해를 직접 바라보면 눈을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연광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밝은 빛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햇빛을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빛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은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미국 수면센터는 취침 2시간 전 블루라이트 차단이 잠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홍미자 69세님은 TV를 끄고 따뜻한 조명만 켜도 훨씬 빨리 잠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취침 전 1시간은 조명을 최소화하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스마트폰, TV, 형광등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조명 하나만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무시기 전 어떤 밝기로 방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더 깊게 실천할 수 있는 확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갈 때 잠이 잘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거든요. 두유, 따뜻한 우유, 코코아가 특히 좋습니다. 다만 뜨거운 음료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조절해서 드세요. 제가 만난 최정희 67세님은 매일 밤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마시는 습관 중 바꿔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찬물이나 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로 한번 바꿔보세요.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을 위한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키위는 수면 호르몬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 1개에 아몬드 5알 그리고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 새벽 깨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키위를 데워서 드시거나 바나나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 조합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새벽에 깨는 빈도는 얼마나 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깨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코코아의 성분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계피, 꿀, 코코아, 두유를 조합해서 마시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당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아 믹스는 설탕이 너무 많아요. 순수 코코아 가루를 사서 직접 만드는 게 좋습니다. 박영수 73세님은 이 음료를 3주 동안 마신 후 가슴 두근거림이 줄고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잠 관리도 중요합니다. 짧은 낮잠은 뇌 피로를 회복시키지만 길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낮잠을 절대 피하시고 자더라도 15분에서 20분만 눈 감고 휴식하세요. 30분 이상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소파에 앉아서 가볍게 눈만 감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낮잠은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1시간 넘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 간, 췌장은 각각 식사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받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야식은 수면 리듬을 크게 늦추니 절대 피하시고 아침은 꼭 드세요. 저녁은 잠자리 3시간 전까지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저녁 7시에 드셨다면 10시 이후에 주무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식사 시간은 일정한 편인가요? 불규칙하시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보세요. 취침 전 마음을 진정시키는 루틴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각성되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복잡한 루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 간단하게 하나만 선택하세요. 심호흡을 5번만 천천히 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잠들기 전에 가장 자주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본다면 오늘부터 책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환경 정리입니다. 정돈된 환경은 뇌의 긴장을 낮춰줍니다. 갑자기 대대적인 정리를 하면 피로만 증가하니 침대 주변만 간단히 정리하세요. 옷가지, 책, 잡동사니를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특히 침대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 꼭 치워보세요. 방안을 조금만 바꿔도 잠이 편안해질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해야 할 핵심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부터 그 힘을 제대로 깨우는 음식 조합, 그리고 근본적인 생체 시계 회복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잘못된 관리가 쌓여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결과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마그네슘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형태로 드시는 것, 둘째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을 함께 보충하는 것, 셋째는 아침 햇빛으로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것, 넷째는 취침 전 빛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면은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리의 위험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 건망증, 혈당 변화, 기분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만성적인 불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도 몸속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지키면 잠드는 시간이 줄고 깊은 잠이 늘어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 기상도 편안해집니다. 낮 동안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인생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침 햇빛 15분 받기를 가장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수면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고 밝은 빛을 쬐어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진짜 원인과 이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생활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수면 호르몬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이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꼭 참고해서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햇빛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인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